극약 처방 주택 거래 허가제. 어제 청와대 인사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됐는데 떠보는 청와대 이렇게 분석이 있거든요. 과연 왜일까? 이렇게 주제가 잡혔습니다. 떠보는 청와대.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동산 극약 처방. 그렇습니다. 주택 매매를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라. 이거는 진짜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허가제까지 떠보는 청와대.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발언이 순서대로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런 얘기했죠.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그 얘기한 다음 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가 검토해야 할 일이다. 라면서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파장이 일었죠. 그리고요. 김상조 강남 가격 안정이 1차 목표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위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입이 불발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래 억제하는 추가 대책 내놓을 듯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집값 원상 회복 이게 현실적으로 좀 현실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 사회주의에서나 가능.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정책 방향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시장에 공포심만 심는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했다가 폐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검토했다 이걸 시행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론이 반대했고요. 위헌 논란까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총선 앞두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후폭풍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반시장적 발상이다 이렇게 우려 표명을 했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면 강남의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져서 역효과가 낸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강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딱 봉쇄가 되는 거다. 이런 역효과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사구.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날 절대 소진한 거 아닙니다. 네, 이 주택 매매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 이 얘기가 사실은요 며칠 전에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서 유통이 좀 됐었습니다. 그 얘기가 정부가 요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지라시 부인 5일 뒤에 살아난 허가제 국토부 당혹. 살아난 허가제라고 했지만 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어제 청와대가 사견일 뿐이다 또 강조했습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그렇지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앙일보가 사진을 통해서 지라시 내용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용이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돌면 믿게 됩니다. 사실은.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예정 딱 스케줄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여 자금 조달 계획서 인정받는 경우 허가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도니까 한참 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무수석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다. 보시죠. 그리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허가제 관련해서 이거 하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정무주석이 며칠 뒤에 그 얘기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는 어제 입장을 냈는데 검토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재진 교수님. 그러니까 정부나 국토부 장관은 이거 큰일이다. 이거 안 한다고 하지만 정무수석 입에서 나오니까
일각에서 분석이 아까 저희가 본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혹시 이거 떠보는 거 아닌가 살짝.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예. 사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예.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정무수석은 부동산 정책을 다룬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응을 좀 가볍게 던져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또 정치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었겠죠. 예. 이것이 만약에 정책실장이 구체적으로 매매 허가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예. 그럼 그것은 더 심한 그거는 반발을 더 큰 파장이 불러일으키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것은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시장에 이야기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증폭되거나 또 논의가 될 건가를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시장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대님 변호사께 이거 추가 질문 아마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사견일 수도 있을까요? 그냥 강기정 수석에? 저는 사견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에 참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과의 무슨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라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정책을 떠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사견. 그 고위 관료로서의 사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근데 사견도 사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여권 인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쟁점 사안 중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본인이 뭐 그 화두로 제시되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인 위치에서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어제 청와대 설명대로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의견, 사견일 뿐이다. 아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거 떠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좀 맞서고 있는데 일단 정책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거 검토 안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하겠죠.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인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국민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빈칸이 보이시죠? 일단 제가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분 패널 중에서 말씀하신 두 분이 계신데요. 요 빈칸을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두 분께서는요. 오늘은 제가 판례를 안 드렸습니다. 좀 부담을 덜 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매매 허가제까지 들먹. 청와대 참모들 일단 무엇? 글자가 힌트입니다. 5글자가 돼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일단 무엇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기정, 뭐 앞선 소개된 내용 그대로 또 반복돼 있습니다. 강기정, 투기 지역에 허가제 숙고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김상조, 모든 정책 메뉴 다 준비. 위헌적 엄포, 시장 불안만 부추긴다. 뭐 이렇게까지 소개돼 있는데요. 과연 이 제목에는 과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요? 5글자입니다. 5글자. 자,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주원규 교수님이 아까 말씀을 하셔서 두 분께서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어떤 분부터 좀 정답을 추정해 주실까요? 주원규 교수님? 예. 매를 먼저 받기는 의미에서. 매를 먼저 만든다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 저는 그냥 제 어떤 느낌도 담아서 일단 초강경 발언? 이렇게 근데 글자가 안 맞네요. 한 낱말이 좀 빠져서 아쉽습니다. 초강경 발언하면 한 칸이 빕니다. 네. 애매하네요. 그럼 초강경 발언들 이렇게 됩니까 혹시? 일단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청와대 참모들 일단 초강경 발언들 이렇게 추정해 주셨고요.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추정하셨습니까? 아까 5자라고 하셔서 5자 아니라 6글자입니다. 예, 저는 뭐 선거용 발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거용 발언. 근데 5글자가 아니라 빈칸을 제가 잘못 소개해드렸네요. 힌트를 잘못 드렸군요. 6글자면은 그러면은 선거용 발언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총선용 발언이 아닌가. 총선용 발언들. 그리고 주원규 교수님은 아까 초강경 발언들. 발언들.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발언을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두 분께서 정답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셨는지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부동산 말폭탄입니다. 부동산 말폭탄.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초강경 발언들을 했는데 폭탄급이다. 이렇게 되죠. 아까 발언이라는 표현들을 맞췄는데 정확한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니까 이딴 부동산 말폭탄이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대표님, 아무튼 이런 지금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총선을 앞두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나쁜 부분이 부동산 아닐까요? 뭐 대책을 한 18번이나 내놨는데 지금 뭐 도저히 잡힐 기운이 없으니까 굉장히 총선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잡겠다. 뭐 이런 과감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무수석이 자기 속안인 아닌데도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러 싶은데 근데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왼쪽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앙선 침범해서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요. 오는 맞은편 찻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토지거래 그 주택거래 허가제 하는 데 없어요.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하는 데도 없어요. 그 지금 정권에서 옛날부터 그 많이 얘기하는 게 헨리 조지 토지 공개념 얘기했잖아요. 그건 토지 공개념이지 주택 공개념이 아니에요. 토지는 유한하니까 하는데 주택은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택 매매 허가제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민주당 황희 의원이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서울에 80층짜리 짓자. 블록 개발하자.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로 좀 해결해 보자. 그렇죠. 왕창 짓자. 이거죠. 용적률 풀어주고 공원 많이 만들고 그 대신에 그거 환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많이 짓고 청년들 주택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늘리고 금리 좀 만지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강남 못 오고 다른 지역으로만 짓게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은 잡히지 않느냐 싶은데 너무 좀 무리하게 그 강남하고 기타 지역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이렇게 자꾸 나뉘어서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총선용 그 정책이 아닌가 좀 이렇게 싶고 대통령은 기자회견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나 당선될 때처럼 원상 회복돼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근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어제 뭘 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 그랬어요. 멘트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주원규 교수님.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제 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좀 확인해 봤는데 부동산 정책, 구체적으로 집값 안정 정책의 타겟, 목표는 강남 4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닙니까? 집값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넓게 봐야 되는데 강남 4구라고 사실 좀 좁게 목표를 설정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상징적인 어떤 의지 표명이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강기정 정무수석도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중에서 아마 이런 어떤 주택거래 허가제를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회주의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금조달세 거액을 이제 인정받을 경우에 허가한다라는 어떤 그런 플랜인데 이거는 작년 12, 16에 부동산 대출의 고가 대출 제한과 비슷한 연장선상에서의 이제 신고제는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강남이라는 지역을 국한을 시켰다는 건 그만큼 특수적 상황에 대해서의 집값 버블을 막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지 이게 어떤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보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과연 이렇게 어떤 투기의 욕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이런 강력한 억제만 있는 것인가. 욕망을 다양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말씀처럼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강남을 역후광 효과라고 해서요. 오히려 강남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저렇게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시켜주는 역효과가 전 우려가 됩니다. 주원규 교수님은 특히 저 강남 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그동안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요거는 좀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을 언급해서 좀 의지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